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도 오늘까지 이어질 텐데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초여름처럼 날이 덥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껑충 오를 텐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고요. 예년 기온을 13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이유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남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7도, 포항이 29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건조함도 조금 해소시켜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기온 변화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수원이 최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공약에 발맞춰 앞으로도 많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40년 된 노후 원전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갈등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설계 수명은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최근 평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년여간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해도 될지 원자로 시설 개통과 구조물에 대해 최신 기술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행정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적극적인 원전 육성 정책과 함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5기, 한울 125기, 월성 2345기 등 모두 10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을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40년 전 만든 원전이 안전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탈핵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또 동해안에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과연 강화된 기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할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에도 하나의 부지에 10기가 있고 경주도 단일 부지에 6개나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전의 수명 연장 상당히 위험하다. 기본 40년 이상 되는 수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동남권 원전은 인근에 300만 명의 국민이 몰려 있어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큰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주 이 고리 2호기 반경 30km 이내에 4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터지면 대피 방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부산, 울산에 살아도 될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힘겹게 이어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쯤 영덕군 동쪽 23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으로 발생 깊이는 18km입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진도 3의 진동이 관측됐고 경북 소방본부에도 관련 신고가 흔들림 감지 등 1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두 번째는 지난 2월 함경북도 길주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 대책위는 최정호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지난 7일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돌연 불참한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정호 회장이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지주사 이전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행사에 불참하며 포항 시민들을 또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연대 서명에 40만 명의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이 동참했다며 포항 이전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포항 시민 결의대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 일정의 시작으로 어제 안동과 포항 등 경북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북 방문 일정은 안동을 시작으로 상주, 구미 등을 거쳐 포항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선거 기간 보내준 성원과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나 했더니 유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고령의 한 윤활유 제조업체입니다. 윤활유는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 풍력발전,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7% 수준으로 한 해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가파르게 오른 물류비가 원인이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재료의 80%를 차지하는 석유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판매 비용은 그대로여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재료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의 가격이 평균 약 40~50%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제품의 단가 인상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 영업이익 측면에서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연평균 $100에 이르면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유업은 23.5%, 철강 5.3%, 화학제품 4.8%, 건설업 1.2%의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소비자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대구 4.3%, 경북 4.9%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유가가 10% 정도 더 오를 경우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0.49%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57%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기여도가 높은 유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취약업종인 석유화학과 도소매 그리고 음식점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가는 그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 상승폭을 더 높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그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 탄력성이 큰 최하위 생산업체, 다시 말하면 2, 3차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원자재 공급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오전 12시 50분쯤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 인력 28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불은 산림 0.5헥타르가량을 태우고 2시간 2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인구가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는 2021년 12월 말 50만 3,852명에서 올해 3월 말 50만 1,691명으로 3개월 사이 2,161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포항 인구는 2008년 말 50만 8,11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 11월 52만 16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3 학생들, 9월이면 수시 원서를 내야 하는데요. 수시를 앞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마지막 내신 산출 점수가 됩니다. 수시와 정시를 두고 고민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입시에 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능 전 6번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가운데 두 번째 학력평가가 오는 13일 실시됩니다. 학력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중간고사, 그리고 9월 수시 지원에 포함되는 마지막 내신인 기말고사가 잇따릅니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와 수능 위주의 정시,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정시로 바꿔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수시가 정시 준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번에 저도 이제 수시 준비를 해보니까 정시 준비도 안 풀리던 기출 문제도 더 풀리고. 학생부 위주의 수시를 노린다면 내신 성적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교과,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신보다 학력평가 등급이 높다면 정시가 유리한데, 목표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확인하고 국영수, 탐구 영역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학생들 또한 이제 이 9월 수시 지원에서 이제 논술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교과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인문계열 학생들은 국어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은 9월 13일부터, 수능은 11월 17일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생활 시작을 코로나19 발생과 함께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어제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시의회 마지막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철강 거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16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개회식에서 김성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8대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규칙을 위반하고 사전 투표를 진행해왔다며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 CJ 포항지회는 어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 남구의 한 집배점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집배점 소장 A씨가 분류 작업의 책임이 택배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 지난 2020년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까지 분류 비용을 공제했으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비용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수년 동안 임금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CJ는 규정에 따라 A씨를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 A씨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비용은 분류비가 아닌 분류 업무 수수료이며 임금 수수료도 계약서에 맞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설치된 신속항원 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면서 어제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는 계속됩니다. 초여름처럼 날이 덥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껑충 오를 텐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고요. 예년 기온을 13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이유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남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7도, 포항이 29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경주는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건조함도 조금 해소시켜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기온 변화가 큽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